안녕하세요, 힐링송입니다. 수영장에서 쉬지 않고 계속 도는 것을 뺑뺑이로 표현하는데요, 쉬지 않고 계속 돌아야 운동에 효과가 좋다 하는 사람과 뺑뺑이는 자유 수영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수업 시간에는 자세 교정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뺑뺑이는 연수반, 마스터반, 즉 수영 기술이 좋을수록 체력과 스피드 위주의 훈련량을 채우는 것이며, 초급과 중급 수준에서는 자세 교정을 통해 수영의 효율적 폼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이유로 똑같이 시간을 투자해도 연수반, 마스터반이 초, 중급반보다 운동 거리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강사쌤의 수업 에너지 쓰임도 초, 중급반을 맡을 때 훨씬 많이 쓰이는데요, 그만큼 피곤합니다. 아무래도 연수반은 척하면 척이겠죠. 오래된 사람들은 강사쌤이 그 다음 멘트가 뭔지까지 예상을 합니다. 비교적 연수반 편하죠. 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연수반의 주의 집중은 비교적 낮으며 설명보다 자신의 운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초, 중급반은 다른데요, 배워야 할 것이 산더미처럼 많은 상황에 딴 생각을 하는 순간 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정리하자면 연수반은 아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자세 교정보다는 뺑뺑이와 체력 위주의 운동, 이것이 적합할 것이며, 초중급은 뺑뺑이보다 설명과 자세 교정을 통해 더 나은 수영을 실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보편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뺑뺑이의 장점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과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다. 어느 날 가볍게 몸을 풀고 난 뒤 강사쌤이 끝날 때까지 자영을 한다고 하네요. 수영장 레인 길이는 25m, 40바퀴 돌면 약 2km를 가는데 시간 제한은 딱 45분을 줍니다. 회원들은 그렇게 긴 거리를 가본 적이 없어 두려움 반, 설레임 반의 기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평소 혼자 하려고 하면 스스로 쉬는 시간을 부여할 건데 다 같이 하려고 하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합니다. 위에서 기록과 거리를 재는 강사쌤, 물에서는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열의를 다하는 회원님들. 도중에 어깨가 아파 포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만 끝까지 완주한 그룹에 끼고 싶어 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수업이 끝날 때쯤 2km, 즉 40바퀴를 완주했으며 수경을 벗으니 눈 주변에 수경 자국이 크게 생겨났습니다. 몸에 젖산이 잔뜩 쌓여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다같이 고생길을 올랐기 때문에 이거 해낼 수 있었습니다. 2km 완주 이후 장거리 수영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유형 10바퀴 갔다 올게요 라고 하면 그렇게나 많이? 겁부터 내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40바퀴도 돌았는데 뭐 10바퀴 정도는 몸풀기지 하고 자신감이 쌓였습니다. 2km를 넘으면서 앞으로 내가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는지 한계에 도전하고 싶으며 앞으로 수영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기는데요. 자, 둘째, 힘을 쓸 때와 안 쓸 때 통제가 가능하다. 먼 거리를 이동하고 난 뒤 물을 잡는 감각이 달라졌는데요. 내가 빨리 가고 싶을 때는 물을 무겁게 잡아 추진력을 만들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어깨, 강배, 손, 다리의 힘을 적절히 분배하여 힘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힘 빼고 수영하세요 라는 강사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물속 당기는 동작이 쓰는 힘을 주고 리커버리 동작에서 힘을 빼니 이거 체력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유튜브 보고 강사쌤 설명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그냥 장거리 완주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확실히 몸으로 경험을 해봐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위기의 순간을 몇 번이고 능겨봐야 대처 능력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셋째, 아나공 스타일로 가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문제점입니다. 학창시절 중학교 체육쌤 중에 아나공이라 불리는 쌤이 있습니다. 체육 수업 시간에 공 하나 던져놓고 아나 공 가져가라. 그래서 아나공이라는 수업도 탄생했습니다. 그 시절 공만 보면 아들레날린이 폭발하는 시기라.
체육쌤의 터치 없이도 알아서 놀곤 했는데요. 문제는 수업 이후에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 실행, 결과, 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아나공 수업은 일부 학생들에게 즐거움은 제공할 수 있지만 나머지 소외되는 학생들에게는 최악의 수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춘기 학생들은 스탠드에서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할 것이며 뚱뚱하고 안경제비 친구들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그 엄석대 같은 놈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결국 수업의 방치는 힘있는 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됩니다. 수영쌤이 뺑뺑이 40바퀴를 돌리고 본인은 사무실에서 낮잠을 때리러 간다고 칩시다. 40바퀴를 도는 과정에서 힘들다고 벽 터치하는 공간 가운데 떡하니 서있는 회원! 중간에 걸어다니면서 어깨 돌리는 회원 등 통제가 없으면 제대로 하는 회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20바퀴가 넘어갈 때 지치는 회원, 30바퀴 전 거품을 물고 헤엄치는 회원 등 뺑뺑이 완료 후 어느 순간에 왜 지쳤는지 이것은 사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뺑뺑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아나공 수업처럼 방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고 해서 같은 목표를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 평가를 통해 포기하는 사람들은 왜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질문과 영상을 분석하며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해결책도 제시를 해야 합니다. 뺑뺑이를 방치하느냐, 이것을 분석하느냐에 따라 목표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아나공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 공 들고 가서 너희끼리 수업해봐라. 그러나 멀리서 관찰해야 됩니다. 축구 심판을 맡는 학생, 선수 포지션을 정하는 학생들, 필드에서 뛰는 선수 역할 등 학생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해보고 어느 분야에 본인이 어울리는지 직업 탐구 역할도 경험해보는 것이죠. 뺑뺑이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목표를 분명히 알고 시작을 해야 좋은 결과는 물론 원하는 부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이러닝 학습을 병행하라.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이러닝은 인터넷 학습, 사이버 교육 등 온라인 교육인데요. 인터넷 매체와 병행하면서 했을 때 수용은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게 이러닝 교육인데요. 수영장 수업은 50분이면 끝나지만 이러닝 교육은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본인의 자세와 피드백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할 수가 없었지만 현대사에서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뺑뺑이는 물 밖에서, 즉 집이나 회사에서는 할 수가 없겠죠. 오로지 할 수 있는 공간, 장소는 수영장 물속입니다. 물에서 할 수 있는 연습을 50분 동안 최대한 많은 방법 학습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영상을 통해 평가와 피드백을 통하여 우리는 실제 학습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만약에 50분 짧은 시간 동안 강사의 설명, 시범이 줄을 이루면 정작 회원들이 참여하는 실제 학습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나 뺑뺑이는 회원들이 학습에 집중하는 시간은 물론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러닝을 적절히 활용하여 회원들이 24시간 동안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도록 영상 분석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뺑뺑이는 직접 수용하는 시간을 늘려 체력적, 멘탈적으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강사쌤이 어떠한 목표를 갖고 통제를 적절히 했을 경우 최상의 운동 수행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아나공 스타일이 아닌 전문성 있는 뺑뺑이가 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 수업 형태입니다. 물론 인터넷의 활용도가 취약한 사람들도 있기에 상황을 파악하며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들은 뺑뺑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달아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활용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